I go, here I go again, girl. What's my weakness? Hey. Okay, then chillin', minding my business. You saw I looked around and I couldn't believe this. I swear, I stand, my niece, my witness. The brother had it going on with something kinda.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형제인가 너무 닮았는데요? 진짜 닮았어. 약간 저기 복사한 거 아니에요? 컨트롤 C? 닮았죠.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데? 요즘 정말 핫한 노화 연구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대한민국의 보물, 진짜. 진짜 노화 연구의 보물 김천하 박사님이십니다. 앞으로 정말 점점 더 핫해지실. 뭐 제가 핫하기보다는 노화 자체가 핫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박사님이신가요? 네, 박사입니다. 토마 박사. 저보다 더 형님이세요. 진짜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실례지만. 나이요? 아직 40이 안 됐습니다. 와, 근데 진짜 어려 보여. 노화 연구 본인한테 진짜. 적용시킨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보니까 자기가 개발한 거 지금 몇 대 맞았어. 그죠? 맞진 않았습니다. 맞진 않았어요? 먹었어. 경구용으로 만들었구나. 먹지도 않았지만 바른 거 아니야? 김천하 박사님은 지금 정확하게 연구하는 게 네네. 뭘 연구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노화 세포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나이가 들수록 쌓여서 주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세포가 있는데 노화 세포를 제거하면 우리의 수명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탐험가야. 노화세포 탐험가. 그러니까 약간 그쪽에 노아 인디아나 존스. 탐험가죠. 그렇죠. 탐험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요즘 이제 좀 나이가 다 들다 보니까 네. 우리는 왜 늙는 거예요? 왜 늙을까? 상당히 심오하고 네. 뭐 복잡한 질문이긴 한데 왜 늙어야 돼요? 왜? 왜? 나 지금 나는 지금 아직도 난 꼬마 같거든요. 나는 아직도 귀여운 학생 같아요. 근데 내가 왜 늙어야 되냐고요. 나 그냥 이렇게 살고 싶다니까. 철없이. 그렇게 사시면 되는데요. 근데 왜 신체적으로 왜 늙어가야 되냐고요. 네, 그렇죠. 사실 당황했어.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늙어가야 하나? 왜 늙어야 돼요? like 흰머리? 그렇죠. 흰머리가 like 흰머리 and 주름살. 근데 왜 늙는 거야? 정말 이제 우리 몸이 만들어진 게 불행하게도 늙어가도록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 제가 노화 세포를 연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세포들이 열심히 이제 우리 몸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우리 몸이 꺾여갈 때 세포들도 점점 아파지고 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그렇지. 네. 우리가 이래서 점점 이렇게 뭐 힘들어 가듯이 이 세포들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노화가 된다. 그렇죠. 세포가 늙는다? 세포가 늙었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포가 늙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포는 무한히 살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적당한 분열들을 하고 살다가 이제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 멈춰서 이제 늙어서 이제 멈춰 있게 되거든요. 그게 노화세포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노화세포예요, 이름이. 이름 진짜 잘 지었네, 직관적으로. 세포가 늙으면 세포의 일단 모양이 좀 많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세포의 모양이 이제 좀 더 커지고 커져서 이제 주변 환경을 더 점유하는 느낌이 나게 바뀌는데 노화세포는 좀 모양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노화세포의 별명이 좀비세포라는 별명을 가지고 좀비면은 죽지 않는 건데 죽지 않는데 그 대신에 흐물흐물거리는 거?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죠. 그 정도의 손상을 입었으면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죠. 안 죽는 거잖아요. 안 죽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노화세포예요? 네, 그게 노화세포인데 좀비의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주변에 뭐 좀비가 물어뜯으면 주변을 또 좀비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감염시키지. 네, 감염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화세포라는 게 하는 일이 결국에는 주변의 환경에 노화를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세포이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노화세포가 어떤 분비 물질들을 많이 내게 되고 그 분비 물질들에 주변 세포들이 반응을 해서 그 세포들도 노화세포로 바뀌어가게 돼요. 유인물질을 이렇게 넣는구나. 바이러스를 뿌리는구나, 약간. 그건 어떤 분자들이 또 나가서 이제 다른 세포에 여기는 맛이 간 공간이다, 안 좋은 공간이다라는 여기 할렘이다. 뭔가 이렇게 독가스 같은 게 나오는 독가스 그런 같은 게 느낌이에요. 퍼지는 느낌에 가까운 거. 그러니까 약간 여기 전염구역 가지 마쇼. 노화세포가 또 뭐 많아지면 우리가 늙는 건지도 너무 궁금하고. 그러네요, 진짜. 예.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젊은 나이 때는 면역 세포들이 그런 노화 세포들을 잘 깨끗하게 청소를 잘 해주다가 나이가 들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면역 세포가 늙기도 하고 노화 세포가 그 면역 세포를 피해 버리기도 하고 해서 그 지역이 넓어지고 많아지는 거죠. 젊을 때는 사실 없습니다. 예. 젊을 때는 그런 존이 관리가 상당히 잘 되기도 하고 그렇죠. 나이가 들면 그런 존들이 하나하나 이제 우리 장기 속에 쌓여가는 거죠.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노화 하면은 텔로미어 진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텔로미어 나 얘기 들어봤지. 텔로미어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그 텔로미어랑 좀 뭔가 네. 연관이 좀 있습니까? 네. 처음에 노화세포라는 게 밝혀지게 된 게 그 텔로미어라는 분자와 노화세포가 관계가 있다. 조금 더 이제 쉽게 얘기를 하자면 텔로미어란 텔로미어는 그런 겁니다. 세포 자체가 자기가 얼만큼 살지를 알려고 하는 세포 자체 시계라는 게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를 조절하는 우리 분자라는 게 이제 텔로미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 신발끈을 보면 신발끈 끝에 캡이 붙어 있잖아요. 예, 보호하는 거. 네, 보호하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 염색체에도 그런 보호하는 끝부분에 그런 물질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캡슐 같은 거예요. 네,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자가 있는데 텔로미어는 이제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일정 길이만큼 조금씩 짧아지는 그런 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우리 DNA가 망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치라고. 흐트러지기 전에 흐트러지지 말라고 딱 어느 정도는 정렬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딱 묶어두는 보호해두는. 그럼 그 텔로미어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닳아서 없어지게 되고 그게 많이 닳아 없어지게 되면 세포는 이제 늙었다. 그 신발끈 그 이제 보호하는 그 끝부분 텔로미어 부분이 줄어들면 그게 어떻게 세포를 늙게 만들고 좀비 세포를 만든 건가요? 얘가 이제 퍼져버리나 보네. 퍼져서 야 그렇게 되는 거지. 네, 그렇게 그 부분이 닳아버리면 네. 사실 그 순간에 세포가 뭐 모든 게 이제 데프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풀어지는 건 아닙니다. 세포가 위기를 직감하게 됩니다. 야, 여기서 더 가면 우리가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세포는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되겠다. 노화 세포가 이제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네. 텔로미어가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닳는 게 아니라 세포가 분열을 할 때 닳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뇌세포 같은 것들은 세포가 분열을 어렸을 때 하고 이제 크고 나서는 잘 분열을 안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걔네들은 텔로미어가 안 다르니까 만약에 텔로미어 때문에 세포가 늙는다면 뇌세포들은 안 늙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대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열 안 하면 그럼 텔로미어는 멀쩡하지 않겠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네, 그러면 거기는 안 늙는 거 아니냐. 그렇게 더 나아가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텔로미어만이 노화의 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뇌세포, 우리 심장을 만드는 세포 같은 것들은 분열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포들도 늙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세포들이 늙는 데는 텔로미어 말고 다른 원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늙어가는 건 확실한 건데 분열 안 한다고 안 늙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뭐 활성산소 이런 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래. 네네. 미토콘드리아가 분비하는 어떤 뭐 강력한 우리 세포가 살기 위해서 활발하게 세포의 생존에 의한 부산물로 나오는 물질들이 DNA 손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실은 우리 피부 세포 같은 경우는 사실 자외선 많이 쬐면 노화 세포가 많이 생기기도 그렇죠. 하고 네. 네네. 예전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도 그 노화가 빨리 올 수 폐에 노화 세포가 쌓인다는 연구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 복합적인 원인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노화가. 그러니까 제가 막 예. 지하철에서 이제 광고판에 마치 텔로미어만 그 어떻게 하면 노화를 해결하고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과장 광고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노화는 지금 저희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도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가끔씩 노화가 올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은 지식이 들어가서요. 예.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순간 급노화라고 그러죠. 급노화. 예, 급피곤, 급노화. 이런 게 오면서 내 세포가 지금 힘들다는 거야. 반응을 못해. 아니 좀비가 그래서 되어가고 있어요. 가끔씩 노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늙는다는 거는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 되는 운명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모든 생물은 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노화가 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늙지 않는 영생의 생명체가 혹시 있는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그 분명히 인간보다 더 오래 사는 애들이 있거든. 십장생이라고. 예. 십장생이요. 있지. 상어가 되게 장수하더라고요. 거북이 막 500년 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제 생물학이니까. 진화를 연구하고 다양한 생물들을 연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어. 상어를 키우고 싶지만 저희 연구실에서도 지금 키우고 있는 히드라. 히드라. 네, 히드라. 히드라. 네,
이 독심. 히드라. 네. 근데 히드라가 이제 보통 그 담수, 이제 민물에서 발견되는 아주 작은 동물이에요. 이게 보면 동물인지 뭐 플랑크톤인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물의 모습과는 좀 다른데요. 이 히드라는 영생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히드라가. 네. 히드라는 몸의 절반 정도가 줄기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와. 낡고 폐진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새로운 교체할 교체하는. 수 있는 소스가 되는 게 이게 줄기세포인 거죠. 아니? 그래서 히드라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전체가 며칠에 한 번씩 다 교체가 된대요. 새 걸로 바뀌어요. 새로운 세포로. 그러면 우리 히드라 섭취하는 건 어때요? 그 줄기세포 그대로 여기 빨아들이는 거. 그러면 히드라가 돼서 이렇게 독침을 발사. 이게 사람들이 줄기세포를 되게 관심 있어 하잖아요. 줄기세포 주사 같은 거 이런 게 있잖아요. 효과 있습니까? 줄기세포 주사요? 아, 줄기세포 주사요? 이거 듣고 나면 대답해 쳐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줄기세포. 있어요, 없어요? 줄기세포.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 박사님 모른다고 하잖아. 본인만 맡고 계세요. 본인 연구실에서. 진짜야? 나도 한대. 놓아드리고 싶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랑 관련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또 오래 사는 생물, 우리가 동물 바깥으로 나가보면 나무들. 나무. 네. 나무들은 막 몇백 년, 아, 된 백년 거죠. 전, 네, 뭐 백년송 500년이 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소나무, 예. 그러니까 왜 나무들은 몇백 년 동안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걔네도 줄기세포가 있나 혹시? 저는 이게 그 어떤 생물의 복잡성이랑 관련돼 있다고 생각돼요. 복잡성? 그러니까 나무는 보면 되게 심플해요. 나무 기둥 있고 가지 뻗치고 이파리 달려 있고 뿌리 땡이에요. 뿌리 있고. 시스템이 복잡할수록 어떤 생물이 복잡할수록 되게 다양한 부품들이 복잡하고 섬세하고 다양한 부품들이 조립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유리 컵이 고장 나는 것과 자동차가 고장 나는 걸 생각해 보면 유리 컵은 우리가 깨뜨리지만 않으면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굉장히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손상되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동차 힘들지. 자동차는 굉장히 다양한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가 고장 나잖아요. 예. 뭐 브레이크 페달이 고장 나면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엔진의 부품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고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자기계 네. 고장나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이 히드라 자체는 너무 단순해서 설계가 단순하네. 그 세포 종류 자체가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종류 소수의 줄기세포로도 계속 몸을 갈아 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드나나 예를 들면 플라나리아 같은 것들이 사실 플라나리아? 플라나리아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반으로 잘라도 사는 생물 배웠었잖아요. 머리 머리 자르고 막 이런 거. 결이 다 비슷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줄기세포가 되게 많은 재생을 잘하고 갈아치운다는 그런 엄청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오래 사는 거긴 한데 아마 이제 데프콘님이 궁금하신 거는 예. 뭐 복잡한 장기 구조도 가지고 있으면서 얘들이 오래 살 수 있어야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죠. 우리가 플라나리아처럼 되겠냐. 그럼 왜냐면 이게 단순한 애들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눈코입 다 있고 예, 팔다리 다 있는데 아 인간보다 더 오래 사는 애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그런 거 하나 찾아왔어요. 혹시 벌거숭이 두더지쥐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벗고 있는 거예요? 두더지가? 네, 말 그대로 진짜 상의 털이? 털이 없어요. 얘는 없고. 털이 아예 없는데? 네, 털이 없고 그거 땅 속에 사는 쥐고요. 이거 포유류거든요. 우리랑 가장 가까운 동물이에요. 너무- 얘가 신기한 게 뭐냐면요. 보통 이런 설치류들은요. 네. 한 2, 3년 정도밖에 못 살아요. 햄스터 3년밖에 못 살거든요. 얘는 30년 이상 살아요. 30년 이상? 네, 이게 사람을 생각하면 1000살 이상 사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오래 살까? 10배네? 네. 와.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네. 일단 얘네들은요. DNA에 일어난 손상을 복구하는 능력이 너무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암세포가 안 생겨요. 암이 없어? 암세포가 안 생겨요. 무슨 두더지가 그래서 지금 두더지가 암세포가 암을 안 거. 우리가 오래 사는 종들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많이 해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린란드 상어가 400년 정도 이제 그러니까 진짜 오래 살더라고. 살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린란드 상어의 그 유전자 지도라는 게 이제 새롭게 밝혀졌는데 아 그거 저기 뭐야, 다 밝혀냈어요? 네네. 걔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DNA 치료를 할 수 있는 유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잘 진화가 돼 있다. 스스로 치료를 하는 손상 거야. 받은 거를 나이가 들면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약간 또 아무는 것도 늦잖아요. 근데 걔네는 그 나이 되도록 계속해서 치료를 해주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뭐 잘 먹는 이제 랍스타 중에도 뭐 거의 140살, 50살까지 사는 있지. 랍스타가 있거든요. 내가 홍대에 잘 가는 예, 단골인 그 대게집이 있어요. 거기 가면 그 대게 있잖아요. 네. 킹크랩. 네네. 킹크랩이 100년 넘은 킹크랩이 있더라고. 진짜로? 그냥 그게 박제돼 있어요. 아예. 근데 정말 엄청 커요. 근데
그 진짜로 킹크랩도 안 잡히면 그렇게 오래 살더만요. 네네, 그러니까요. 걔들도 이제 DNA 치료를 상당히 잘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영원히 산다고 주장되는 정도 있을 정도로 사실은 이미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노화를 막을 수 있는 해답을 알고 있는 생명체가 자연계에 꽤 많이 존재하긴 한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우리 인간은 아직 암도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실 암만 정복해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노화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먼 미래에 알약 하나만 먹고도 그 암세포를 싹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기술력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그건 어렵다. 그 대신에 사실은 암의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암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노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암에 걸리게 되었을 때 그거를 막으려고 지금 열심히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노화를 미루게 되면 암 발병 자체도 아예 안 생기거나 거의 줄어들게 돼요.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여기 전 되게 엄청난 생물학적인 통찰이 들었다 생각하거든요. 생병로사가 아니라 생로병사예요. 살고 병이 언제 오냐? 늙고 나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암 걸리면 문제고 뭐 아니면 대사 질환이니 뭐 퇴행성 뇌질환 이런 것들을 지금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전투의 주요한 원인이 늙는다는 거죠. 그렇죠.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을 관리하는 체계 자체가 망가져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점점점 여름 최고의 보양식 민어 목포 앞바다 산지 직송 400g 푸짐한 한상 29,900원 무료 배송으로 만나보세요. 오메가3하고 스ኳ알란 이런 거 먹으면 좀 어떨까요? 뭐 영양제나 이런 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들 드시잖아요. 뭐 흑마늘이다 뭐.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정말 흥미로운 실험이 피를 먹어서 정확하게 말해서는 혈관을 접합하는 실험을 해가지고 이 젊은 쥐랑 늙은 쥐의 피를 바꾸는 거구나.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젊은 쥐랑 늙은 쥐의 혈관을 아예 이어서 한 마리로 붙여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아수라백작처럼. 젊은 피를 수혈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뭐랄까 젊어지는 거예요? 혈액이 돌아서 젊은 혈액을 받아서 회춘한다는 거거든요. 회춘. 실제로 보면 연구 결과 보면 막 머리털 빠졌던 그 늙은 쥐에서 머리털이 다시 나고 털 하는데 나고 탈색도 바뀌어요. 네, 탈색도 운동 막 능력도 바뀌고, 좋아지고. 그림도 좋아지고. 실제로 생쥐 실험에서는 효과가 상당히 좋았고 생쥐는 좋았다. 방금 혈관을 연결하게 되면 예. 그 혈관이 연결되었을 때 통하게 되는 물질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한테서 유래한 어떤 물질이 늙은 사람을 젊게 만들었을 거니까 그 물질을 발견해서 주사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생쥐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은 늙은 쥐가 젊어지는 효과도 있지만 젊은 쥐가 늙게 되는 효과도 있잖아요. 이게 이거네. 평균이 되는구나.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노화세포에 이어서 얘기를 하면 노화세포는 아까 이제 좀비 세포고 걔가 이제 다양한 것들을 배출해가지고 주변 환경을 노화세포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배출하는 행위를 할 때 우리 몸은 다 혈관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배출되는 물질이 혈관을 타고 되게 다양한 장기로 갈 수 있다는 것들이 밝혀졌고 그래서 노화세포가 분비하는 물질들이 다른 장기의 노화를 좀 촉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안 좋은 것들을 뭔가 걸러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고 정화를 시켜주면은 조금 뭔가가 올해 가장 화제가 됐던 노화 논문 중에 하나는 우리 이제 피 속에 나이가 들면 안 좋은 것들이 떠다닐 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는 있잖아요. 동맥경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염증 인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몸을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그런 염증 인자를 중화를 하게 되면 실제로 생쥐에서도 수명이 거의 이제 30% 이상 수명 연장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중화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오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많이 연구했던 것 중에 수명이 상당히 짧은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선충이 여기 있어요. 전문가. 예쁜 꼬마 선충. 네. 그 예쁜 꼬마 선충이 사실 노화의 근본 생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왜죠? 근본이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핫한 어. 연구 모델 중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 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냐면 저희도 예전에 예쁜 꼬마 수명 연구했는데 노화 연구에서 특히 중요한 게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한 달 남짓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명이 이제 몇 년 되는 거를 저희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려면 몇 년 동안 이제 학생들과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꼬마 선충이 수명이 짧아서. 짧아요. 짧으니까 빨리빨리 수명이 한 달짜리를
늘려도 몇 달인 거예요. 계산으로. 근데 걔네들이 한 달 정도밖에는 못 산다. 원래 못 사는데 예쁜 꼬마 선충에 처음에 이제 유전자 하나만 예쁜 꼬마 선충에서 바꿔치기를 하더라도 거의 수명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진짜요? 가 나오면서 노화를 정말로 우리가 유전적 조작으로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뭔가 하나를 바꿨다는 거는 뭘 바꾼지는 아는 거잖아요. 네, 알고 있죠. 네. 어떤 걸 바꿨어요? 거기에 이제 인슐린 수용체라고 하는 그거를 암호화하고 있는 유전자를 바꿔치기 하면 그거 바꾼다고 유전자를 바꿀 때 컴퓨터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바늘 꽂아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전자 가위라고 해서 정확한 위치를 도려내서 바꿀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 유전자 가위도 정확하게 도려내는 건 뭘로 도려내는 사실 거예요? 유전자 가위 효소예요, 효소. 주방가위는 녹여서 아닐 거 아니에요? 주방가위 아니라 효소라고 주방가위는 아닐 거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되고요. 단백질이고 걔네들이 그 부분을 녹여서 잘라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의 유전자를 바꿔치기 한 것만으로 2배가 되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챌린지 같은 걸 한 거예요. 오래 살기. 이 생물을 얼마나 오래 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최대 언제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고 기록이라고 주장하는 건 10배까지도 10배요? 10배요? 꽂히면 사람으로 따지면 한 1000살. 천살이네요. 네. 사람으로 따지면 천살이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 또 이게 1000살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조작 중에서 와 천살 너무 좋다. 난 너무 좋아.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도면 중요한 이야기, 그 북권 형이 꼭 들어야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1000살 얻기 위해서 잃은 게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생식 능력. 아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천살까지 살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생식 기능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꼬마 선충한테 미안하지만 꼬마 선충도 예. 생식 세포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식 세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관도 존재하긴 해요. 예. 그래서 그 기관에서 생식 줄기 세포를 이제 제거하게 되면 수명을 상당히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 같은 경우, 아니 뭐 인간이 아니라도 그냥 포유류나 아니면은 생쥐 같은 것도 그런 생식 세포를 제거를 하면은 수명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나요? 이것과 관련된 진짜 흥미로운 인간 연구 사례가 한국 오, 역사에서 진짜? 있어요. 내시입니다. 네. 조선시대 내시들이 몇 살까지 살았던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때 사실은 왕들에 비해서 내시들이 사실은 더 뭐 잘 먹고 잘 살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왕들이나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명에 비해서 양반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명에 비해서 내시의 수명이 길어서 사실은 이제 어떤 걸 잃어버리면 이제 오래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일리가 있기도 근데 하네요. 이제 궁금한 게 왜 그렇게 생식 세포를 제거를 하거나 이런 생식을 억제하는 게 수명을 늘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호르몬과 관련을 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남녀의 그 수명 차이도 사실은 아까 그런 얘기했듯이. 이제 호르몬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은 뭐 내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할 수가 없죠. 그런 건 예,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내시는 사실은 생식을 못 하잖아요. 본질적으로. 근데 그게 우리 몸이 생식을 못한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아직 나는 하지 않았다 라고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자손을 낳을 수 있을 때까지 몸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종은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명체들은 네. 자기 자손을 낳을 때까지 몸을 정말 잘 관리할 수 있는 회로를 잘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잘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종일수록 더 오래 사는 경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많은 그 오래 사는 슈퍼파워를 가진 종들은 되게 늦은 나이까지 생식할 수 있는 능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요 한 백만장자가 그 실험을 했습니다. 뭐냐?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노화 방지 시스템을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 내가 다 그냥 받아보겠다. 네, 내가 해보겠다. 예, 내가 체험하겠다. 네, 그게 블루프린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예.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해서 정말 그 완전 미국의 이제 거부인데 이 사람이 1년에 400만 달러씩 들여서 진짜? 모든 걸 자기 몸에 합니다. 블루프린트 프로토콜 프로젝트 들어가 보시면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다 있어요. 몇 시에 일어나서 뭐 먹고 어떤 운동하고 어떤 보조제 받고 어떤 치료 받고 하는 게 쭉 나와 있거든요. 어때? 그 사람 근데- 가끔 SNS에 사진 근데 올릴 거 나오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실제 나이가 40대 후반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폐기능이나 근육 기능 같은 것들은 거의 20대에 가깝게 굉장히 노화가 지연돼 있고 나이는 그냥 그분한테 숫자인 거야. 압도적이시던데요? 압도적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다들 뭐 정복하려고 지금 난리긴 하잖아요. 노화. 그죠? 뭐든지. 근데 예. 우리 인간은요. 근데 왜 이렇게 이 늙는다는 거, 늙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걸까? 난 못 받아들이겠거든. 저도 너무 강해요, 진짜. 그잖아요. 또 우주 연구하는 분이니까 진짜
진짜 자기 죽기 전에는 오세요, 오세요 한번 해야 되잖아. 오세요. UFO. 나는 진짜 별 한 번 터지는 거 우리 은하에서 네. 별 한 번 터지는 거 꼭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인간은 늙는다는 거? 저는 이게 인간의 굉장히 발달된 자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늙는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로병사에서 생생한 상황에서 죽음으로 가는 길목이거든요. 문이거든요. 이 노화의 문을 열고 나면 병에 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죽음을 피하는 것은 모든 동물들의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본능적인 특성인데요. 실은 우리 인간처럼 되게 오랜 시간을 늙은 상태로 살아가는 생물, 즉 생식을 끝내고 늙은 상태로 살아가는 생물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랑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궁금해서 예전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인구달 박사님이 제인구달 박사님, 예. 이 한국에 오셨을 때 강연장에 가서 강연 끝나고 쫄쫄쫄 따라가서 수첩에다 영어로 적어서 물어봤어요. 중학교 3학년 뭘 때. 물어봤냐면 몰랐어요. 침팬지들도 자기가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걸 아나요? 그러게 그것도 궁금하네. 왜냐면 오직 인간만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건지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건지 다른 동물들도 혹시 늙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저 너무 궁금해서 궁금하다. 여쭤봤더니 유인은 제인구달 박사님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자의식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그 개체들 죽으면 반응하지만 자기 자신,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필멸한다, 모든 생물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의식까지는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침팬지 전문가분이 또 얘기하시면 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늙는 것을 이제 싫어하고 이게 강박적으로 피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아주 발달된 자의식, 그리고 특히 그 자의식에서 죽음과 우리라고 하는 존재의 소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노화에 대한 어떤 혐오와 회피와 연결돼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인간은 많이 갖고 있잖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에델만이 쓴 책에서 보면요. 의식을 분류를 하는데 동물들은요. 의식을 현재랑 과거까지만 기억을 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있었고 현재 이렇게 산다 기억하는데 사람은 유일하게 미래를 알 수 있는 고차원적 의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미래가 어떤 게 올지 뻔히 아는 거예요. 나 이렇게 늙어가다가 죽겠지. 동물들은 몰라요. 미래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그냥 현재를 사는 건데 현재 위험만 피하는데 사람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끝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과거 시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정말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되게 많은 뭐 감염에도 노출되고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오래 사는 거야? 자연의 자연사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자연사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었을 때 과연 우리 인간이라는 생명체한테 맞아요. 과연 오래 사는 건 너무나 큰 사치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MRI가 있었겠어요? CT가 있었겠어? 아니면 대장내시경이 있었겠어? 없어요. 초음파가 있었겠어? 없어요. 일단 항생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도 없었잖아. 진짜 질병 오면 그냥 순식간에 사람들 막 엄청 죽고 이랬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들, 우리 지금 뭐 노화가 힙하고 우리 오래 살고 싶고 이런 인간의 욕망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의 유전자는 노화에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화가 노화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걸 막으려고 했을 텐데 이제 뒤늦게 생긴 거네. 네, 그게 이제 우리 인간한테 먼저 생겼고 그럼 우리는 처음으로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최초의 종이 된 거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요. 우리는 진짜 젊게 계속해서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늙음이라는 게 정말 그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걸까요? 늙음. 아까 이제 저 노화 세포를 연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노화 세포가 좀 반전이 있는 세포긴 합니다. 어떤? 노화 세포가 사실은 좀 쓸모가 있어서 우리 조상이 노화 세포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까 이제 노화 세포 도려내야 된다, 노화 세포를 잘 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태까지 노화 세포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얘기했잖아요. 계속 근데 욕하고. 또 나쁜 여성만은 아닙니까? 그러면 노화 세포라는 것 자체가 쓸모가 없다면 이게 과연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노화 세포가 쓸모가 있습니다. 어떤 쓸모? 노화 세포라는 거는 사실은 나이가 들었을 때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젊은 나이 때도 노화 세포는 나타나거든요. 예. 우리 몸이 상처를 입으면 노화 세포가 등장을 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주변과 의사소통을 잘하는 세포예요. 그래서 젊을 때는 의사소통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 이게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직 많이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의사소통을 잘 못하게 되고 얘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쌓여나가게 되고 그런 식으로 안 좋아지는 거죠.
그 노화세포가 어떻게 보면 근데 좀 약간 좀 씁쓸하긴 해요. 왜냐면 얘도 한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쵸. 애고 한때 얘가 능력도 있고 쓸모도 있었어. 그쵸. 괜찮았거든. 그쵸.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주변에 피해만 주게 되니까 그렇죠. 그냥 약간 가야 되는 네네.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가. 약간 명태라든지 명태하시는 우리 저기 직장인 분들의 어떤 그런 마음 같아. 좀 짠해요. 그 짠한데요. 그래서 명태를 잘 해주면 되는데 노화세포가 좀비가 돼서 명태를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 알박기. 같아요. 장기에 알박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노화세포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긴 한데 얘도 원래는 어떤 청춘이 있었고 열심히 처음에는 어떤 일을 했다. 한때는 그랬다. 노화세포가 아니고 장년세포나 중년세포 정도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름이 바뀌어야 될 수도 네.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제 뇌세포에 대한 연구를 했었거든요. 뇌세포. 예, 얘기 좀 왜냐면 해주세요. 사실 예. 뇌세포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서 노화세포가 되거나 주변에 내가 피해를 줄 것 같잖아요. 그럼 세포 자살 프로그램 혹은 세포 사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엄마요? 세포 자살이라니? 세포. 엄마요? 세포 자살이라니? 세포가 세포 어. 사멸 프로그램이에요. 세포가 알아서 나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세포가 뇌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근데 판단하지? 세포가 그거 인식 왜냐면 자기가 DNA 손상이라든가 네. 세포 내에 나쁜 물질이 어느 정도 쌓였다. 이게 수치가 이제 이걸 넘어서게 되면 난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판단을 하고 스스로 죽게 됩니다. 약간 유언장 남기는 네, 뭐 근데 그런 느낌으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세포가 세포가 유언장. 마치 사람처럼 그렇게 해요. 뭐냐면 그냥 죽어버리게 되면 어. 피해가 되거든요. 우리도 왜 갑자기 뭔가 이걸 딱 떨어뜨리게 되면 이제 네. 깨지면서 이거 치우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예, 예. 이걸 잘 버리는 방법은 어. 잘 싸서 버리는 그건 거예요. 심리에서 싸든지. 네, 근데 마찬가지로 세포 사멸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면 세포들이 자기 내부에 있는 걸 잘 갈무리해서 주머니에 싸서 옆에 다 넘겨주고 자기 자체는 작게 쪼그라들고요. 그럼 면역세포가 얘를 먹어서 없애버립니다. 인수인계네. 주변이 싹 깨끗하게 정리가 지가 돼요. 가기 전에 뇌세포가 이제 나는 얼마 못 살아. 슬프지만 지금부터 좋은 기억들 담아놨어. 나 이제 갈 준비해야 내 돼. 유산대 다 남겨주는 거야, 다른 그리고 얘들아 사람한테. 이거 좀 네. 잘 부탁해. 이 기억 잘 부탁해 하고 얘는 그냥 가는 거고. 근데 사실 이 노화하고 죽음 자체가 우주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이제 우리 지난번에 엔트로피와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엔트로피라는 것 자체가 어떤 우주가 생겨나고 시작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체가 죽게 되면은 다음 생명체 또는 그 후대의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이런 생물 다양성을 공급을 함으로써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하는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엔트로피 아시죠? 엔트로피 잉크를 떨었을 때 퍼지는 거. 아세요? 알죠.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려드려요? 알려주세요. 그게 잉크를 떨어뜨려요. 그게 그냥 약간 불규칙하게 퍼지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사실 생각해볼 포인트가 많은 게 우리가 개체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되게 개체 중심적인 그냥 우리 인간 코니 형, 저 이제 김찬호 박사님 이 각각의 사람의 그 욕망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이게 저한테 죄송한데 방송 중에 형이라고 그러면 제가 너무 노화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좀 자중해 주세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예쁜 꼬마 푸콘. 아니, 너무 좋다. 다양한 생물들이 서로 다른 그런 수명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럴까를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간 중심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유전자 중심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차예요. 차. 그리고 유전자는 운전자예요. 차 입장에서는 폐차 안 당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운전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한 차를 계속 타고 싶진 않잖아요. 새 차 바꾸고 싶죠. 딴 거 타고 싶죠. 딴 거를 타고 싶은 거죠. 우리의 눈이 아니라 유전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늙어서 죽는 게 유전자에게는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계속 거죠. 새 차를 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살고 네. 빨리빨리 체인지 해라 물갈이 해라. 운전자 이런 자연의 섭리인가? 운전자 입장에서는 500년 된 차를 안 타고 싶은 거죠. 노화 연구자 입장에서도 사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을 꿈꾸지 그냥 우리의 뭐 수명이 늘어난다라는 것들은 오히려 좀 두려운 얘기거든요. 소설들이 다양한 뭐 미래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많이 다루고 얘기를 잘 해주는데 걸리버 여행기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무한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섬이 존재하는데 그 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한히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떤 엄청난 행운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로 하루하루를 그냥 이제 뭐랄까 연명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노화 연구의 어쨌든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건 우리가 뭐 500살이 되어야 된다, 뭐 1000살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건강한 우리의 시간을 얼마만큼 늘릴 수 있을까? 노화와 반대되는 게 건강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리스 음화 신화에 시빌레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시빌레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었대요. 그래서 인간인데 아폴로 신이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신이잖아요. 그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모래를 한 움큼 쥐고 이 모래알만큼의 봄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봄을 보게 해달라고만 했지 건강하게 보게 해달라는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늙어갔죠. 아폴로는 늙은 시빌레한테 더 이상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신의 말씀은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숫자를 계속 살아야 되는데 점점 늙어가요. 그래서 계속 우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목소리만 남아서 귀뚜라미가 됐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이것처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오늘 제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뭐 노화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살아온 삶을 보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늦게 좀 뭔가 주목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 20대, 30대 때는 정말 진짜 죽어라 일만 했거든요. 40대 때 이제 약간 경제적인 조금 안정감이 안정기로 좀 접어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아까 여명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100세 시대인데 사실 100살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없죠. 그럼 내가 지금 앞으로 뭐 오래 산다고 해서 80 아니면 90 아니야. 그럼 그 안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 내가 드는 생각이 오히려 나는 지금 현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현생이 너무 중요하다.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 좀 많지 않아요. 그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냥 이 순간 하루하루를 열심히 잘 살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선택을 할 것인가? 자, 지금 제가 뭐죠? 뭐야? 손바닥 한번 펴보세요. 손바닥을요? 우와. 영생 알약입니다. 오. 영생 알약. 이거 먹으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게 됩니다. 결정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 혼자 오래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사실 저도 이게 저 혼자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살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게 노화도 방지해 주는 건가요? 그럼요. 네. 그거 조금 좀 생각이 있는데 저는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게 사실은 어떤 일을 하려고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나 소망이나 뭔가를 했을 때 행복한 거는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 같거든요. 만약에 언제든지 제가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면 엄청난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삶을 좀 의미 있게 만드는 것들은 우리 삶이 되게 짧고 유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고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알지. 만나야지. 외계인 만나야 되니까. 진짜로. 궁금하잖아. 과학자잖아요. 예쁜 꼬마 선충이 다른 은하에는 또 예쁜 거인 선충이 있을 수도 있고 많아요. 저는 영생을 해서 저의 그 입담과 이 모습 이대로 이 품으로 전 은하를 사로잡는 최고의 MC가 되고 싶어요. 방송을 해야 되니까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신다. 저는 방송을 너무 좋아하니까 전 은하에 있는 모든 예능 프로그램을 그 전 은하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면 그렇죠. 오늘 봐줄 사람이 없네요. 예. MC 필요하시다고요? 예. 전 영생입니다. MC 영생이에요. 갈게요. MC 영생입니다. 영생 하면서 가는 거야. 영생. 영생 크루. 이렇게. 별 안내해. 우리 매니저해. 진짜. 행성을 안내해. 내가 진행.